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업비트나 빗썸이나 이런 저희 원화 거래소에서 해외 선물 거래소로 우리 돈을 전송하는 법, 지갑 이동을 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종종 여쭤보시더라고요. 특히 주식 하시던 분들, 그 중에는 이제 뭐 해선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셨던 분들이 또 암호화폐 쪽은 좀 생소하니까 이렇게 돈을 입금하는 법을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 암호화폐 지갑 이동에 대해서 어렵더라고요. 복잡하기도 하고. 근데 막상 해보면 별거 없습니다. 그냥 내 주소로 내 코인을 이동시키면은 그뿐입니다. 대신에 주의할 사항이 있으니까. 일단은 제가 직접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저도 업비트에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내역을 보면은 보통 마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1원이 많이 찍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70%에 대한 수익도 보고 있기도 하고 1원은 70% 돼봤자 뭐합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보통은 이제 지갑 이동을 할 때 비트코인, 트론, 이오스, 리플 뭐 요 정도로 많이들 하시고 그 중에서 리플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갑 전송을 할 때 저도 그렇고 이게 제 수수료도 저렴하고 또 안정성도 있고 비트코인이 더 안정성 있겠지만 비트코인은 수수료가 세요. 그 나머지 이오스, 트론 이런 것들도 괜찮긴 하지만 뭔가 그것보다는 리플이 더 좋아 보입니다. 느낌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리플을 사서 보내야 됩니다. 이 리플을. 그러면은 이 빗썸도 마찬가지고 업비트도 마찬가지. 리플을 검색. 리플 또는 XRP 검색하면 나오죠. 여기서 본인이 사고 싶은 만큼 사요. 그러면 저는 뭐 10만 원만 사볼게요. 그냥 시장가로 사겠습니다. 10만 원. 하나, 둘, 셋, 넷. 10만 원을 시장가로 지금 사도 되겠네요. 매수합니다. 그러면은 저한테 리플이 이런 식으로 있죠. 10만원치가 떨어지면은 뭐 떨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펌핑 나오고 있을 때 사가지고 이런 거 보면은 좀 거시긴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입출금 내역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다시 검색을 하세요. 리플이나 XRP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뜰 거예요. 입출금을 누르시면은 여기 입금 주소가 있고 출금 신청이 있는데 입금할 때는 당연히 입금하는 거고 출금할 때는 출금하는 거고. 자, 출금 신청은 이 업비트에서 다른 거래소로 출금을 하는 거예요. 저는 비트겟으로 전송을 할 거니까 출금 신청을 하겠습니다. 근데 출금 신청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거래소로 들어오십시오. 그럼 자산에 들어가세요. 자산에. 저는 이미 뭐 충전이 되어 있어서 그냥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영원이시겠죠. 영원일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리플을 찾아요. 리플이 여기 있죠. 여기에 들어가서 입금. 네, 저는 알고 있어요. 이런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입금 주소가 있고 출금 주소가 있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금은 비트겟으로 입금을 하는 거니까 입금을 누르십시오. 입금. 그리고 업비트에서는 출금이에요. 그러면은 비트겟에 이 입금 주소와 주소 레이블 주소를 써줘야 되는데 주의할 점이 업비트의 데스티네이션 태그 선택 입력해가지고 요거를 복사하기 하고 여기까지는 잘하세요. 지갑 주소를 출금 주소 잘 써줍니다. 근데 업비트에 데스티네이션 태그 선택 입력 이거 그냥 체리하고 하고 출금할 때가 있어요. 이러면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건 아니고요. 복구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비트겟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달 가까이 걸리는 것 같아요. 대신에 출금 주소까지 틀리게 적는다. 이것까지 틀리게 이렇게 중간에 빼먹고 적는다. 그러면은 못 찾아요, 돈을. 그러니까 중요한 절차입니다. 비트겟에 다시 가서 그래서 요거를 드래그 해가지고
복사하기 컨트롤 C로 하지 말고요. 여기에 이게 있어요. 복사하기 클릭. 이걸 클릭하시고 업비트에 출근 주소 붙여넣기. 그리고 주소 레이블 숫자 요거 복사하기. 업비트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데스티네이션 태그예요. 선택 입력이지만 필수 입력인데 필수 입력. 저 최대 이미 2,000원 까였네요. 아 그쵸. 99,000원. 자 어쨌든 체크 이거 아까 안 돼 있었죠? 체크하고 내려서 출금 시청 그리고 카카오페이 인증 하면은 당연히 카톡으로 오겠죠. 카톡으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올 거예요. 저는 지금 확인을 한 거예요. 카카오톡에서. 그리고 내역 보기 보면은 이렇게 출근 완료, 출근 진행 중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61개가 뜨고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투자 내역에서 입출근 대기 여기서 기다리면 돼요. 여기서 F5 눌러가지고 출금이 됐나 안 됐나 기다리는 거예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전송 속도가 빨라요. 한 3분? 5분? 지금 제가 27분쯤에 전송을 했죠. 26분에 했네요. 26분에 했으니까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몇 분에 됐는지. 아마 26분 몇 초쯤에 됐을 겁니다. 요게. 보자고요. 또 F5. 출금 진행 중. 기다려 보시자고요. 이거를 이제 출금이 확인이 되면은 일로 들어갑니다. 리플 일로 들어와요. 일로. 지금 뭐 문자가 왔거든요. 문자가. 아, 업비트구나. 업비트에서 뭐가 됐나봐요. 다시 한번 봐볼게요. F5 눌러서. 그럼 없어졌죠? 입출금 대기에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방금 이렇게 떠 있었는데, 출금 대기 10만원이 이렇게 떠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이거는 출금이 완료된 거예요. 그러면은 비트겟으로 가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당연히 안 들어와 있겠죠. 이거는 기존에 제가 보내놓고 남은 그냥 잔돈들 이렇게 하면 확인을 모르니까 또 F5 눌러봅니다. F5를 들어왔나? 안 들어왔네. 그러면은 또 기다리십시오. 여기서 당황하면 안 돼. 이거 내 리플 어디로 도망간 거 아니야? 없어진 거 아니야? 이렇게 당황하지 마십시오. 업비트에서도 출근 신청을 허락을 해줬으니까 이게 전송되는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기다려야 돼요. 당황하지 마세요. 계속 기다리세요. F5. 아까 26분에 출금했죠? 기다리십시오. 이게 들어올 때까지. 왜 안 들어와? 왜 안 들어오지? 설마 내 10만원? F5. 4분 돼가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야? 살살 이제 좀 긴장이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처음에 이렇게 전송하면요, 돈이 잘 갈까 걱정이 되거든요. 저도 처음에 되게 걱정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도 또 걱정이 되네, 이게 매번 걱정이 되나 봅니다. 매번. 응? 잠깐만. 내가 분명히 26분 몇십 초에 보냈어요. 지금 30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거의 3분이 돼가고 있어요. 정확하게 딱 5분까지 기다리겠습니다. 5분. 저기 31분까지만 기다려 볼게요. 31분에 새로 고침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F5. 역시 정확하게 3분 몇십 초 걸립니다. 들어왔죠? 99,000원.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선물 거래를 하려면요, 이 USDT로 바꿔줘야 됩니다. 테더라는 걸로. 그러면은 이 거래소에 현물 거래소가 있어요. 이렇게 현물 거래소에 또 XRP를 검색을 합니다. 이렇게 있죠.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이제 현물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62개가 이거를 포지션을 끝내줘야 돼요. 자, 이렇게 전체 포지션 종료. 이러면은
다 팔린 겁니다. 지정가로 해서 팔린 거예요 지금. 올라온다 리플. 자 그러면은 다시 가봅시다. 자 여기 들어와 있네요. 99,000원 아니 99만원 99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수수료가 떼져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까 리플에서 리플이 좀 빠졌잖아요. 이렇게 빠졌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고, 그 수수료는 한 개 정도가 나가요. 한 개. 이렇게 보면은 빠졌는데 수수료가 리플 한 개 1XRP가 빠진 거예요. 그럼 왔다 갔다 2XRP가만 빠졌을 겁니다. 업비트에서 한번, 비트겟에서 한번. 네. 그래서 요래 해서 총 3,000 한 200원 정도가 빠진 거예요. 수수료가. 그럼 딱 맞죠? 대충 맞아요. 네. 근데 오히려 저는 이게 올랐나 봐요. 3,200원이 빠져 있어야 되는데 99,000원? 그쵸? 저 99,000원치 샀죠. 10만원치 샀으니까. 오히려 수수료보다 돈을 번 것 같은데 나는? 아 맞네. 아니네.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USDT로 거래를 하면 돼요. 저는 10만원치 거래를 이 USDT 선물해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겟은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입금을 해줘야 돼요. 방금 이 85달러 있죠? 요거 제가 아까 10만원치 이거를 확인을 눌러서 저는 지금 여기 사용 가능한 자산이 10,000달러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빵원이겠죠 당연히. 여기다가 이거를 입금을 하면은 85달러로 10만원치로 비트코인 선물을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트겟이 좋은 점이 바이비트는 뭐 타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0. 몇 프로인가 또 수수료를 떼요. USDT에서 이렇게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계정 자산을 옮기려고 하면은 또 수수료까지 떼요. 근데 비트겟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전혀 안 들어요. 그래서 이게 4대 거래소가 있죠. 바이낸스, 바이비트, 뭐 FTX, 그 다음에 비트겟 이렇게 있는데 비트겟이 이제 5위 안에 드는 거래소기도 하고 그리고 탑5 안에서 시장가, 지정가 수수료가 제일 저렴합니다. 이렇게 지정가 0.02, 시장가 0.03. 그래서 단타 치시는 분들은 수수료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체크해서 보여드리면은 비트겟 수수료 지정가 0.02, 시장가 0.04, 1배 0.06, 2배 0.12 이렇게 돼요. 이렇게 정말 싼 거예요. 이게 정말 싼 겁니다. 제가 예전에 바이비트 쓸 때는 몰랐어요. 수수료에 대한 중요성을. 근데 이거 중요해요. 저희가 수수료를 또 한 번 내냐? 한 번 내는 것도 아니에요. 포지션을 오픈할 때 한 번 내고 포지션을 종료할 때 한 번 내고 해서 총 2번 냅니다. 그래서 수수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저는 바이비트 한창 쓰다가 지금 비트겟을 쓰고 있는데 아주 잘 쓰고 있어요.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레이아웃 바이비트 이게 레이아웃 조정이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좀 불편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또 통합 지갑이라는 게 또 카테고리가 생겨가지고 좀 UI를 좀 업데이트도 하고 개선을 하고 있는 중인가 봐요. 요걸 좀 기대해 봐야겠죠. 뭐 어쨌든 간에 자 이제 그러면은 내가 다시 출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어떻게 원화 시킵니까? 네, 현금화해요. 그러면은 다시 현물거래소를 가가지고 XRP를 검색합니다. XRP를 검색해요. XRP를 그냥 저는 시장가로 살게 여러분들 뭐 지정가로 하셔도 되시고 이거를 그러면은 포지션을 시장가로 오픈합니다. 그럼 저는 이거를 산 거예요. 이렇게 사용 가능 이렇게 있죠? 이거 산 겁니다. 네, 산 거예요. 저는 이거를 자산으로 들어가면은 다시 리플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약간 다 안 넘어오긴 했네요. 이게 다 안 사진 거예요. 이게 왜 다 안 사지냐면은 0.07원은 왜 안 사지냐면은 리플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가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요거를 이제 업비트로 한번 출금을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 제가 출금하는 거는
처음 하는 거예요. 선물거래소에서 출금은 처음이에요. 원래는 제가 요게 500달러가 되면은 제가 출금을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제 리플 때문에 요 정도 가치가 올라와 있는데 제가 1500달러를 넘어가지 못했어요. 제가 100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1200만원까지 올라왔는데 저는 이 1500달러가 되면 500달러, 이 5, 60만원 되는 돈을 출금을 하는 게 일단 1차 목표입니다. 그래서 500달러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이 영상 때문에 출금 한번 해보게 되네요. 자, 그러면은 비트겟 거래소에서 출금을 할 거니까 이번에는 아까 입금 요게 아니라 출금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번엔 반대로죠. 출금 주소, 업비트의 입금 주소를 써줘야 돼요. 그러면 업비트로 다시 가서 리플로 들어갑니다. 리플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투자 내역에 들어가서 리플, 이 출금 내역으로 들어가서 리플을 검색해요. 리플. 그럼 나오죠. 여기서 입금 주소 똑같이 복사합니다. 이거 복사. 비트겟 가서 여기다가 복사. 네, 이거 확실하게 내 출금 주소가 틀리면 안 돼요.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태그 이것도 복사. 가서 여기에다가 주소 레이블에다가 복사. 그 다음에 전부 62개 수수료 또 0.1개가 드네요. 저는 지금 수수료를 아까 보낼 때 한번 아까 업비트에서 한 개 보내고 지금 비트겟에서 보냈는데 0.1, 왜 얘는 0.1개야? 희한하네. 제출하기. 비밀번호 설정 안 했다고? 제가 출금을 처음 하는 거라 이거 설정을 안 했나 봐요. 일단 할게요. 다시. 몇 자리야? 이거 잘해야 되거든요. 자, 제출. 이거 복잡하네. 제가 출금을 처음 해보는 거라 이거를 설정을 해야 되네요. 안전인증 메일 오고, 그리고 저는 구글도 있어요. 구글 OTP를 써줍니다. 그러면은 저는 보안 인증이 뭐 어쩌고저쩌고 된 것 같습니다. 다시 가서 다시 해요. 다시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출금, 그리고 비트겟. 여기서 입금 출금 신청이 아니라 이번에는 입금 받을 업비트의 주소를 해야 돼요. 복사. 여기다가 출금할 주소, 그 입금 받을 주소죠. 이렇게 비트겟 입장에서는 출금이고, 다시 업비트의 데스티네이션 복사. 여기다가 복사. 전부. 자, 출금 맞죠? 항상 확인하세요. 출금 버튼. 제출. 뭐야? 아까 했던 거. 다시 또 오나 보죠. 이걸 또 해야 되나 보죠. 귀찮게. 왔어요. 메일로 왔고, 자, OTP 다시 한번. 자, 그 다음에 작은 번호 아까 설정했던 거. 구글 인증 이거 궁금하신 분들, 요거는요 핸드폰 어플 다운받는 곳에서 구글 OTP 검색하시면은 나와요. 구글 OTP 설정하시면 됩니다. 되게 쉬워요. 설정도 어렵지 않아요. 확인. 자, 출금 양식이 제출. 자, 신청 시간이 42분에 했어요. 42분 5초. 그러면은 45분쯤에는 업비트로 들어와야 돼요. 기다려 보자고요. 다 같이. 출근 상태 확인.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재심 중, 심사 중. 기다려 보자고요. 출금 기록. 와, 첫 출금 기록입니다. 첫 출금 기록. 제가 입금은 이쪽으로 많이 했는데 출금은 처음 하는 거예요. 출금은 3개월 동안 출금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이거 쓴 지는 뭐 2달이 돼가긴 하지만
2달 동안 저는 출금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시 궁금하면은 F5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42분에 했으니까 초조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한 4분 기다리면 됩니다. 4분, 3, 4분. 초조해하지 마세요. 45분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다시 F5. 심사 중. 지갑 처리 중. 세부사항. 0.1개. 뭐지? 아니, 아까 업비트에서 출금할 때는 리플 한 개를 뺏어갔거든요? 비트깃은 0.1개만 빼가네? 뭐지? 야, 이거 업비트가 수수료 10배 더 받아먹는 건가? 그런 건가? 나쁜 놈들인가? 그럼 곤란한데. 지갑 처리 중. 기다리세요. 업비트 봐볼까요? 어떻게 되고 있나? 자, 입금 진행 중. 딱 뜨죠? 바로 여기서 이제 거래소들끼리 일 처리를 하나 봅니다. 네. 거래소 직원들이 일 처리를 하나 봐요. 이게, 뭐야? 뭐 문자가 왔어요. 뭐 업비트 문자네요. 보자고요. 다시 F5. 됐다. 됐죠? 바로 됐죠? 불안에 떨지 마세요, 여러분. 리플 볼게요. 리플. 자, 투자 내역에 리플. 아까 제가 10만원치 샀죠. 수수료랑 해가지고. 요거. 근데 지금 10만 208원을 샀는데, 저 얼마가 남아있는 거야? 99,000원? 99,500원. 수수료가 한 1,000원도 안 들었네요.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이게 차트가 등락을 하면서요. 좀 빠져서 그런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돼서 저는 이렇게 시장가로 팔면은 매도 시장가 다 팝니다. 이렇게 62개. 이게 좀 찝찝하면요. 지저가로 파세요. 1605원에 1605원 매도 1605원에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걸 보니 1605원에 팔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지갑 이동을 하는 법을 봤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아요. 리플을 사가지고 출금을 해서 아까 그런 식으로 입금을 받으면 돼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리플 팔렸다. 리플이 팔렸어요. 리플이 1605원에 99,586원으로 돈이 돌아왔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려운 거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따 저녁, 지금도 저녁이지만 이따 조금 늦은 저녁에 방송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투하십시오. 여러분 끝.